안녕하세요. 병옥쌤의 다락방 9회 대기업 지금 다니시는 범인님 이제 인터뷰고요.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회사에서 배경 컨셉 아트 하고 있는 범이라고 합니다. 네네. 제 제자였고요. 좀 오랫동안 했죠, 그때 공부를. 1년 한 반 했나요? 네, 1년 반 정도. 첫 회사를 너무 좋은 곳에 가셨어요. 그렇죠. 첫 회사를 그냥 탑티어를 찍어버리니까 나도 놀랬어요. 이미 좀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범인님 모시고 얘가 어떻게 취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취업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 좀 디테일하게 좀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이코닉에 한 30 좀 넘어갔고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1년 반 정도 준비해갖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큰 회사에 이제 취업하게 된 배경 아티스트입니다. 첫 만남 기억하십니까? 예, 전 알고 있죠. 네. 저는 그때 다른 학원이었어요. 네. 다른 학원이었는데 근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반이 좀 없어지는 그 네, 그 분위기였어요. 선생님이 이제 근데 이제 남아있는 네.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인계를 한 거죠. 오셔가지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봤는데 그때 포트폴리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떠세요? 지금도 그거 무슨 그림인지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네. 약간 좀 많이 형편없죠? 그때는 이제 그 범인님께서 퀄리티가 이제 취업하실 수 있는 퀄리티가 안 돼 있으신 거죠. 근데 몇 개월 안 남았고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공부를 더 하자. 그때가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뭐 어떻게 혼자 하냐, 계속 뭐 어떻게 뭐 배움을 받으면서 하냐, 요게 좀 갈림길이 있었을 때니까요. 그때. 네네. 이제 30이 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게임 배경 원화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 다짐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막상 이게 제가 그때 이 컨셉 아트를 준비하면서 처음 그림을 그리는 거는 또 아니니까 취업 준비를 다짐한 계기라고 봐야겠죠? 그쵸. 내가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그쵸. 그때까지 탱자탱자 놀았으니까 이제 30 정도가 되면은 보통 부모님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해. 어딘가 한 군데, 하나둘씩 한 군데 두 군데 막 이렇게 그거를 이제 30쯤부터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라 이러고 있다가 위기감이구나. 네. 만약에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걱정이 항상 따라다닐 거잖아요. 뭐 어떤 거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은 그 항상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근데 저는 뭐 해봤다가 실패한 경험이 꽤 있어갖고 뭐 입시도 막 다른 데 해봤다가도 실패도 했고 입시 한 2번인가 했거든요. 네. 그거 다 실패해갖고 지금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라고는 하는데 막상 하고 있을 때는 또 아니죠. 그쵸. 막상 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하는 도중에 안 되면 말지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열심히 다 해놓고 나서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냥 그 생각 자체 아예 안 했어요. 아니, 스트레스만 받거든? 그러면 그 파장은 한도 끝도 없이 퍼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돌을 안 던지는 게 답이었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심적 여유가 있다는 소리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더 그리면 돼. 그림을 더 조져야 된다 뜻이야. 그때 이제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리기 싫으면 이제 아티스트에 들어가고 좋은 거 하면 싶고. 그치, 자극받고.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배경원화 포트폴리오. 이걸 이제 제작하는 기간 그리고 취준 기간 동안의 그림 루틴이 궁금합니다.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 한 7개월? 그 6개월, 7개월 정도? 그 정도 했던 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또 그 정도 하고 안 길었네요. 아무래도 맨 땅에서 아예 처음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니까 색감이나 기본적인 지식이 좀 부족했지. 뭔가 이제 왁구잡고 이런 거 형태력 맞아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는 상태였어. 맞아요. 좀 약간 토대가 돼 있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취준 기간 동안의 그림 루틴. 매우 단순하죠. 나 이거 너무 기억나. 부모님보다 선생님을 많이 봤죠. 학원을 10대 들어오고 제가 학원 나가면 됩니다. 맞아. 이거를 그냥 몇 개월 동안 쭉 거의 안 빼놓고 거의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 학원에 와서 루틴이 이제 세부 와서의 루틴이 또 따로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었죠? 점심 전까지 네. 한 2시간가량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그림만 봐요. 아티스트 이런 거 갖고 디깅을 아, 엄청나게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점심 먹고 그러면은 그냥 쭉 하는 건가요? 예, 점심 먹고 이제 저녁 9시까지 그냥 쭉? 예, 그냥 쭉 가죠. 음. 그럼 중간에 조금씩 쉬고 한 번씩. 자, 그러면 이제 배경화나 포트폴리오 구성. 구성. 네, 구성 어떻게 구성은 하시나요?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네. 제가 좀 짧았잖아요, 준비 기간이. 그죠? 개수로 치면은 전 15장에서 위아래로 약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죠? 그 중에 4장은 약간 시리즈였고, 그 환경만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구성이랄 건 근데 딱히 저는 전략은 없었어요, 뭔가. 뭐 보면은 판타지, 예. 뭐 판타지 주로 다 판타지였죠. 현대물 비슷한 거 하나 있어. 약간 사이파이 같은 게 하나 있었고, 로봇 예. 4개로 이렇게 라이팅 연습했었던 거. 그러면은 배경화나 포트폴리오 구성은 그때, 이게 딱히 정해진 게 없다. 예, 저는 되게 네. 이렇게 구색을 딱 맞춰서 하진 않고, 네. 이전에 해왔던 거를 골라와갖고 약간 손 더 대면 더 좋아지겠는데 싶었던 거 위주로 했다 보니까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건 없었죠. 차라리 뭘 선택하든 그냥 디자인 빡세게 넣어갖고 예쁘게 뽑은 거 몇 개 있는 게 차라리 그쵸, 나을 수 퀄리티.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테마를 이제 넣어보다. 인체 잘하는지 아니면 이제 뭐 배경 그 라이팅 잘하는지. 근데 그건 또 조심해야죠. 프로젝트가 중세 판타지인데 사이파이 포트폴리오 한다거나 근데 이거를 보면은 사이파이만 또 다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사이파이를 잘하고 중세 잘해도 뽑혀요. 그쵸. 근데 중세를 잘하는데 사이파이 2장 넣었는데 사이파이 잘하잖아요. 그래도 사이파이 프로젝트에 뽑혀요. 그러니까 어떤 걸 구현할 줄 아냐, 구현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구현 능력만 이제 좀 증명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좀 뽑아가는 거예요. 일단 냄새만 좀 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와서 가끔 돌아볼 때 생각이 나는데 디자인 잘하는 것만 티만 내면은 어차피 신입 지원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소리를 들었던 게 당장 자기네가 좀 써먹을 만한 구성의 포트폴리오 같은 걸 좀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이제 면접 준비나 면접 보실 때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웃어요. 일단 말할 때 눈 쳐다보고 웃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실실거리는 거 말고 예, 좀 약간 자연스럽게 약간 좀 노멀하게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질문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쫙 짜놨어요. 쫙 짜놓고 이걸 계속 읽어요. 다 적어요. 몇 줄이 됐든 길든 짧든 간에 다 적어. 그때 좀 빡세게 준비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답변 내용 있잖아요. 그 답변 내용 적어갖고 제가 읊었던 거를 네. 질문만 남겨놓고 싹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질문만 보고 어, 읽었던 거를 정확히 말하든 정확히 말하지 않든 방향성만 유지한 채로 말을 해요. 그치. 그러면은 같은 질문을 제가 5번 연습하면은 5번이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그쵸.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거 약간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막상 들어가고 나서 저 면접 봤던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막 매운 티가 났다 그러는 거예요. 매운 건 맞긴 한데 네. 제가 뭔가 대본을 외우듯이 외운 건 아니잖아요, 이 방식이. 아니 그리고 사람 많이 면접 보다 보면은 예. 꽤 그런 게 보이긴 해요. 네. 그래갖고 이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만 자연스러웠나 보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 뭐 들어가면은 뭐 이런 느낌이다. 뭐 어떤 분이 앉아 있다. 약간 약간 두 가지를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저는 코로나 한창 시즌이어갖고 화상 면접도 해봤고 네. 어디 다른 회사 이제 대면 면접도 2개를 다 해봤는데 네네. 대면이 확실히 쉬워요. 편하죠. 훨씬 편해요. 사람 얼굴 보면서 하니까 서로 표정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이게 맞아요. 네. 완전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쳐다보기가 편한데 이게 화상으로 하면은 사람 눈을 보면은 이게 시선이 카메라에서 벗어나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뭔가 이게. 네. 이렇게 이걸 봐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노트북으로 화상 그 면접을 보는데도 이걸 계속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이게 곧 이 사람 눈을 쳐다보는 거랑 똑같이 이게 개념이 근데 뭔가 감정이 안 느껴지니까. 네. 네. 그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이게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취중 기간 동안에 힘들었던 순간이나 그때의 이제 멘탈 관리법은? 이건 네.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힘들었던 순간. 딱 그거 있죠.
면접 제의가 되게 큰 곳에서 3가지가 한꺼번에 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준비를 좀 빡세게 했죠. 나름 빡세게 했죠. 퀄리티랑 상관없이. 밤도 한번 새가면서 해갖고 딱 냈는데 3개 다 떨어졌어요. 그날 학원에서 이제 발표 날인데 이제 그때 게임을 많이 보니까요. 커뮤니티 보면서 막 누구는 전화가 왔대 어쩌고 저쩌고 막 올라와요 막 그러는데 나랑 안 오지. 자식들 뭐 야 전화 안 주지? 사람을 볼 줄 모르는구만 이러면서 막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때가 한 20시까지인가가 이제 그거를 합격 여부를 좀 발표를 한다고 봤었는데 결국엔 그때 시간 지날 때까지 안 됐죠. 그래갖고 술이나 먹어야겠다 집에 가갖고 이제 술이나 먹고 한 이틀 쉬었나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이틀 쉬었다가 이제 쉬었으니까 가야지 이러고 갔죠. 근데 이게 뭐 특별한 뭐 멘탈을 잘 관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뭐 그 나이 내빼면은 뭐 어쩔 거냐 이런 생각이었죠. 자 그러면은 예, 취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셔가지고 나이 때문에 네. 들어가서 좀 어려웠던 점 이런 거 있었나요? 어려웠던 점. 근데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뭐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좀 오래된 회사거나 규모가 좀 있을수록 나이 때는 없지. 예 이제 좀 시니어 분들이 좀 많이 이제 포진이 해 있으셔갖고 네 맞아요. 네. 제가 뭐 30 좀 넘어서 취업을 해도 들어가면은 밑에서 3번째 이래요 나이가.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2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맞아. 저도 31살 때 그 넥슨 계열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도 제가 막내였어요. 31살에 막내였습니다. 이게 네. 그 좋은 점은 도처에 이제 경험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아 그렇지. 배울 게 있죠.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도 다 배울 때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좀 아쉬운 점은 또래가 잘 없어서 저는 이제 제 나이 때 어떤 얘기들을 만만한 그 나이 때끼리 할 그게 좀 잘 없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자 대기업 입사 첫 회사가 기분이 없죠 일단. 첫 회사가 너무 좋단 말이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뭔가 이것도 약간 외부에서 들은 데이터를 약간 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의 이제 나쁜 것들이나 이런 거 하소연하는 분들이 또 올리기도 하고 그쵸. 이러시니까 월급을 안 줬다는 하면서 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차이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복지라든지 뭐 급여가 밀린다거나 이런 유무가 없고 그리고 또 복지는 복지 좋죠. 근데 들어보면 옛날보다 좀 많이 축소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넥슨 계열사 있었을 때 저게 있었어요. 분기별로 이제 40만 원씩 이제 그 저희 회사도 있어요. 선불 카드 나와요. 카드가 아니고 그 뭐 하여튼 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선불 카드. 그 40만 원이 충전돼 있는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회사가 크면은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죠. 큰 회사만 가질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 뭐 이제 시설 관리 같은 것들도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자잘한 불편사항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신해서 좀 이렇게 맡아서 해결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이제 따로 거의 일만 하면 되는. 네 맞아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단점은 뭐 아까 나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또래 보기가 좀 힘들다. 또래 보기가 힘들다. 아니 거기에 N사 단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너무 추워. 판교가 동네가 추워. 동네 춥죠. 아니 호벌판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왜 체감 온도가 항상 다른 데보다 바람이 칼바람이야. 그리고 저기 다리 있잖아요. 다리 같은 무지개 다리. 거. 그런 거 건널 때 아우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막 귀를 찢어요 막 이렇게. 네. 그 여름 돼갖고 막 그 폭우 오면은 저 밑에 탄천 막 불어나고 그리고 막 사고도 나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한번 사고 나가지고 탄천 불어서요? 그 뿔다가 어디 집안이 좀 꺼졌나봐요. 오. 근데 앞에 거기 걷고 계신 분이 계셔갖고 거기 다치셨어요? 아니 사망하셨어요. 진짜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 나 그쪽으로 많이 퇴근했는데. 근데 이거 회사의 단점은 아닌데 그쵸? 그쵸.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이제 회사 업무 이거 물어봐도 되나요? 회사 내 작업 프로세스나 재밌었던 작업이 있었나요? 구체적일 수는 없는데 네. 뭐 어떤 종류의 업무를 하냐 정도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 어떤 배경이니까 네. 뭐 프랍도 하고 네.
뭐 어떤 때는 뭐 간단한 씬 작업도 좀 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의 그런 종류들이죠. 네. 그런 어떤 맵에 대한 것들도 하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도 하죠. 외적인 거 어떤 걸? 사실 뭐 어떤 다른 파트에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같은 것들도 좀 있고, UI 쪽. UI도 할 수도 있고 캐릭터 쪽도 할 수도 있고 네. 하는데, 캐릭터 쪽도 하나요? 예, 그건 좀 어느 정도 좀 도와드릴 때가 가끔 있어요. 대신 이제 그냥 서포트는 서포트고 그분들의 메인의 것은 하지는 않죠. 제가 캐릭터를 디자인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그 뒤에 들어가는 예, 거기에 딸려가는 어떤 것들을 이제 그분 어떤 분께서 하신 디자인을 보고 네. 제가 거기에 코드에 맞춰서 이거를 뭐 특정한 하나를 뽑아내거나 이런 거죠. 그 재밌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재밌어요. 저는 일단 콜라보가 재밌어요. 성향이 좀 있어갖고 바뀌는 걸 좋아해요. 음. 했던 거 또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좀 새로운 거를 계속 하면은 약간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들고 좀 장난감 여러 개 갖고 노는 느낌도 들고 그래갖고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전문 분야만 하고 싶어 막 이런 성향들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 강도는 좀 어때요? 강도는 데드라인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기타 등등의 조건 요구에 따라서 사람이 좀 약간 피곤한 게 많이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디 딱 정해놓고 이 데드라인을 정해놨다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소프트하게 정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하고 아니면 늘리면 될 수도 있거나 그때까지 안 하면 큰일 나요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거 넘겨줘야 돼요. 예. 막 일단 뒤에서 대기 타고 있으면은 예.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뒤에 실제로 일정이 빡빡하지 않은데 면전에서 빡빡한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또 이제 그분의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 어떤 롤을 다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수정 기한이랑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하긴 해요. 예. 네. 또 막 그런 거 해갖고 하면은 저는 근데 좀 빡빡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저는 일단 무조건 하하하 하고 보기 때문에 당신은 빡빡한 스타일이군요. 일단 몸을 갈아서 이제 몸 센티브라고 하죠. 몸 센티브. 몸을 갈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네. 돈은 잘 나와서 좋아요. 네. 돈은 잘 나와서 좋은데 한 1년쯤 지나니까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질문이요? 근무할 때 원화팀 분들 외에 다른 분들 아. 팀이랑 소통을 많이 하시는지. 다른 팀들이랑 이제 소통.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고 못으로. 못? 예. 왜? 이게 일부러 막아요? 그 팀의 스타일마다 다르대요. 달라요. 예. 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곳 같은 경우는 무슨 의사소통을 하든 약간 군대랑 비슷해요. 상급자를 통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히 좀 수평 구조긴 한데 따지고 보면 직책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맞아요. 항상 파트장을 통해서 다른 파트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해야지 작업자에서 작업자로 이렇게 가면은 뭐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위에 사람 통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잘못 전달돼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 그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게 규모가 작으면 또 상관이 없어. 규모가 작으면은 그런 거 막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껴맞추는 식으로 다 이제 핸들링이 되니까. 근데 좀 규모가 커지면은 큰 데서 주로 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크면은 이거는 무조건 의견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이슈가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상급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상급자가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로 얘기하는 구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파트에서 파트끼리 이제 또 소통 같은 게 또 잘 안 돼요. 맞아요. 네. 하더라고요. 심지어 배경팀이랑 그 배경 원화팀이랑 캐릭터 원화팀도 안 친한 경우도 있어요. 같은 원화팀인데 배경이랑 캐릭터랑 안 친해요. 왜냐? 거기 팀장님끼리 이제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어도 말 잘 안 해요. 실제로. 서로 결과물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쵸. 결과물만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의외로 좀 많이 드라이해. 그리고 뭔가 회사는 뭉쳐 다니거나 이렇게 사담 같은 거를 아예 좀 싫어하는 팀도 뭐 간혹 있어요. 그거는 있고. 사건이 있었던 팀이에요. 뭔가 결례가 있군요. 네, 그런 팀은 좀 약간 사건이 있었던 팀이에요. 회사 생활은 은근히 드라이한 곳이다. 그쵸,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드라이해요. 삭막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병호쌤의 다락방 9회 자, 범인님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거는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죠. 시간을 갈아 넣어야 돼요.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네. 달아놓는다. 내가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음. 당장 뭐 그리지는 않아도 생각이라도 계속 잡고 있거나 디자인 공부 많이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을 갈아 넣어라. 편식하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된다고? 네. 다 먹어요. 싫어하는 거를 아. 멀리하는 분들 계세요. 아 맞아요. 아 나 네. 투시 싫어 막 이러면서 그 배경인데 투시가 싫다고? 배경이든 캐릭터든 저는 그림 그리거나 못하는 거 이거는 데이터에 없는 거잖아요. 안 해본 거고 그럼 새로운 거잖아요. 이걸 좋아해야죠. 그치. 재밌잖아요. 안 해본 거. 맞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모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병우쌤의 다락방 9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